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아빠 옥명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부모가 또는 아빠가 아이들의 책 친구로서 책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돕고 격려하고 북돋을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미래학자가 정보기술 문명 시대를 비평한 에세이 글입니다. 이 책의 원제에는 쉘로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쉘로우라는 단어의 뜻은 얕다, 피상적이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원제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지식이 얕은, 피상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10년 넘게 인터넷 서핑을 하고 IT나 스마트 기기를 만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책이나 긴 장문의 글을 집중해서 읽지를 못하더라. 원래는 그걸 굉장히 잘하고 그걸 쉽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책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라도 읽으려고 하면은 집중력이 금세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넷 세대 청소년들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는데요. 이런 디지털 기기에 몰입한 것은 청소년들의 정보를 습득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페이지를 통상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꼼꼼히 차분히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저기로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만 이리저리 훑고 지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에게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미국의 성적 우수자들의 졸업생들 모임에서 이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국인의 연간 독서량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 성인, 19세 이상의 성인 한 명은 평균 13권이 넘는 책을 읽었습니다. 13.2권 정확하게는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2010년에는 몇 권이 되었을까요? 10.8권, 11권이 채 못 되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다시 한 10여 년이 지난 2019년은 몇 권이 되었을까요? 7.5권이었습니다. 20년 전과 견주면 어떻죠?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읽은 연간 독서량 7.5권은 종이책에다가 전자책과 오디오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 7.5권에서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빼버리면 6권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율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연간 독서율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 책을 한 권 이상을 읽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연간 독서율 변화 추이는 이렇습니다. 2002년에는 72%였습니다. 즉 10명 중에 7명 정도가 1년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는 의미죠. 한 10여 년이 지난 2010년은 어떤가요? 65.4%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다시 한 10여 년이 지난 작년 2019년은 어땠을까요? 55.7%로 줄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5명 반, 즉 6명이 못 되는 사람만 1년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오디오북과 전자책을 빼버리면 52% 정도로
다시 또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 자신이 아이들의 책 친구로서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성장하는 책의 사람이 되도록 북돋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책 읽기, 독서를 북돋기 위한 요인으로 환경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 자신이 책을 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책을 읽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그만 좀 하고 책 좀 읽어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거실에서 혹은 안방에서 여가 시간에 여유 있을 때 책을 먼저 펼쳐드는 겁니다. 아이들은 늘 어른을 보배우며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배운다라는 말이 저는 좋은데요. 보면서 배운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떤 환경을 제공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를 하셔서 집 안을 작은 미니 도서실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눈길이 닿고 손길이 닿는 어디에나 책이 보이고 책이 잡히게 해 보시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4살, 5살 무렵이었나요? 책을 잘 능숙하게 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 책장에서 무슨 책을 하나를 뽑아서 펼쳐보더니 아빠 이게 무슨 책이에요?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존 스토트라는 영국 성공회의 훌륭한 성직자가 쓴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사진이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아이는 새 사진이 표지에 있는 걸 보고 궁금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펼쳐보고는 저에게 물어봤던 거죠. 이 아이는 글자를 제대로 읽지 않아도 좋았어요. 왜? 그 책에 나오는 새 사진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에게는 충분히 훌륭한 경험이고 즐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까이에 책이 있으면 손길 닿는 곳 어디에나 책이 있다 보면 아이들은 누구나 그 책을 뽑아 읽게 되고 가까이에서 펼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다양하고 많은 책들을 펼쳐보고 또 뽑아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일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책 친구인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환경으로서는 도서관 즐겨 찾기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책 혹은 읽고 싶은 책을 다 사자면은 아마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학교마다 도서실이 있는 것이겠죠. 아이들과 함께 그런 공공도서관,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대출증을 만들고요. 그 도서관의 도서 회원이 누리는 유익을 아이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도서관을 통해서 성장한 유명한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이 빌 게이츠, 자신이 지금 현재의 인물이 된 것은 자기가 살았던 마을에 있었던 도서관 덕분이었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자주 인용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10년 넘게 저희 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함께 아빠가 책을 읽어준 추억을 만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때 저와 함께 책을 읽어온 그 7살, 4살짜리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 두 아이는 각각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고요. 책을 읽는, 좋아하는 갈래도 달랐습니다. 먼저 큰 아이, 22살 이 딸아이는요, 문학, 특별히 이야기, 즉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메리 포핀스, 오만과 편견 같은 이런 책을 이 아이는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책들은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3번, 4번,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은 독서의 분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소설뿐 아니라 지금은 인문사회 분야 쪽으로 독서가 확장이 되었고요. 일상 독서가로 이 아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여유 있는 시간에 책을 펼쳐서 자주 읽어봅니다.
저는 한 권의 책이 다 끝날 때까지 다른 책을 펼쳐보지는 못하는데 이 아이는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번갈아 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읽어 나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독자에서 저자로 데뷔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출판사와 책 출판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원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어떨까요? 이 아이는 제로니모의 환상모험, 아스테릭스, 식객 이와 같은 모험 이야기나 혹은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만화를 굉장히 즐겨 있던 아이는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걸쳐서 다독상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책 친구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책으로 잘 격려하고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좀 어떤 특징이 혹은 어떤 습관이 필요한가? 제일 먼저 부모인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꾸준히 책을 읽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책을 읽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책의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우리가 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물어야겠습니다. 새로운 책을 정기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습관으로는 우리가 평소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지 물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책 친구로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읽은 책을 아이들에게 권하고 소개하고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아이들에게 너 스마트폰 그만하고 책 좀 읽어 라고 뭔가 밀어붙이고 강요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아이들에게 책을 얼마나 자주 꾸준하게 읽어주고 있느냐입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꾸준히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과연 얼마나 자주 선물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선물로 받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경험을 하게 우리가 돕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 서점을 얼마나 자주 방문을 하는가, 나들이 삼아 가는 것이죠. 특별히 멀리 야외로 나가기, 교외로 나가기가 뭔가 시간이 안 되고 어려울 경우에는 집에 가까운 서점, 언제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 서점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구경하다가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런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책 친구로서 아이들을 정말 책의 사람으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데 따르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혀야 하는데, 더 많이 읽혀야 하는데, 이건 책이 너무 지금 읽히는 책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독서 양에 대한 강박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저술가 플리니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책을 읽지 마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many books,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many times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책이어도 집중해서 여러 번 읽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책을 뭔가 빨리 읽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close read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옮기면은 아마 가까이 밀착하여 읽기 정도로 풀 수가 있겠죠. 빨리 읽는 것보다는 오히려 밀착해서 그 책 속에서 지연이가,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책의 콘텐츠에 좀 더 깊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책의 내용, 그 지식 콘텐츠를 우리 것으로 체득하고 소화하는 데 유익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현실적인 고민으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권으로 된 이 전집을 아이들에게 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실상 이런 전집으로 된 책은요, 집안을 꾸미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인테리어로 쓰기에는 웬만한 인테리어 가구에 비해서는 비용이 훨씬 덜 들면서 훨씬 더 폼나는 게 바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전집을 사고 아이에게 뭔가 비치를 해서 읽히게 하고자 하는 게 부모 자신의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아이가 원하는 바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가 이걸 원하고 읽을 능력이 된다면 먼저 사주기 이전에 이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을 해서 그런 전집에 들어있는 책들을 아이에게 읽혀보는 거죠. 혹은 그런 전집이 있는 이웃집에 놀러가서 그 집의 책을 빌려오든지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읽게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정말 그 책을 좋아하고 꾸준히 읽어나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 그 책을 구입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만화책을 읽혀야 하나 아니면 읽는 걸 말려야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화책에도 고전이 있고 명작이 있습니다. 이런 고전 명작들은요, 찾아보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는 저는 어렸을 때 아예 시리즈로 사놓고 아이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물론 때로 아이들은 허접한 만화책을 좋아합니다. 그 허접한 만화책을 아이들이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잠깐입니다. 평생 아이들이 그런 허접한 만화책을 끼고 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도 만화책을 어떤 만화책이든 간에 이 아이는 좋아하고 읽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거의 중3 정도 되니까 만화책은 이제 읽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만화책은 오히려 저는 좋은 만화책을 선별하고 권장하고 또 사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 뭔가 좀 야해 보이는 책, 그런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어쩌나. 럽실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럽실소, 줄임말인데요. 저게 지금은 안 나와요. 근데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저게 유행을 했습니다. 러브 실화 소설. 이게 줄임말이에요. 럽실소. 좀 유치한 하이틴 로맨스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고등학생 시기 때는 이 아이가 약간 야한 로맨스 소설을 읽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빌려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이런 책도 소장하고 빌려주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는데 사실은 아이가 없을 때 그 책을 보고 사실은 내심 조금 놀랐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책을?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불러서 너 왜 이런 조금 이상한 책을 읽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본 척,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아이가 그런 책을 읽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책은 이 아이의 한때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한때 읽을 거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이 이 아이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끼친 바가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다시 앞서 말씀드린 니콜라스 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디지털 사상가, IT 미래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서핑하는 것은 지식이나 문화 콘텐츠를 즉흥적이고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보게 만들어서 깊이를 잃어버린 그런 지식을 양산하게 한다. 니콜라스 카가 한 이 말은 바로 이런 질문일 겁니다. 이 스마트 기기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스마트해졌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이렇게 정보기술 문명의 시대, IT 시대는 어른인, 부모인 또는 책 친구인 우리의 역할을 되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또한 책을 읽어주고 그뿐 아니라 책에 관한 추억과 아이들이 책을 즐기고 책을 좋아할 만한 그런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 줄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 어른인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있지 않으냐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을 함께 보고 그 질문에 대한 대화로 전체 강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학습 만화에 빠져 글밥이 많은 책 읽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기 때문에 이 초등 고학년인 이 아이가 곧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글밥이 많은 책을 어려워하면 중학교에 가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부모님의 생각은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왜 성장할 때 태어나서 보면 걷는 시기가 다르고요. 말을 하는 시기가 다르지 않던가요? 아이들마다 책을 읽는 것도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책은 싫어하고 하는 이런 책의 장르에 대한 선호도도 다르고요. 좀 더 분량이 글밥이 많은 책을 읽는 그 시기와 나이, 그 시점도 아이들마다 다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 딸아이 경우에는 글밥이 많은 책을 굉장히 일찍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나니아 연대기를 꺼내서 혼자서 그걸 이미 읽고 있었어요. 물론 저희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글밥이 많은 책은 조금 더 초등 학교 한 2, 3학년 이즈음서부터 조금씩 읽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누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책을 읽어나가는 속도나 양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더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질문을 주신 분의 자녀분도 글밥이 많은 책 읽기를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일단은 좋아하는 책을 좀 잘 읽도록 격려를 해 주시면서 동시에 만화를 좋아하는 경우라면 만화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글밥이 많은 그리고 굉장히 스토리가 좋은 그런 교양 만화도 있고요. 혹은 고전 문학을 가지고 만화로 그렇게 재창작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화들을 아이에게 오히려 권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아이가 이야기, 좀 더 스토리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고 그렇게 스토리의 매력을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조금씩 더 글밥이 많은 책들을 이 아이가 읽어나가는데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고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적절하게 잘 격려를 하시되 조금씩 아이에게 책 읽는 재미를 북돋다 보면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성장 과정에서 글밥 많은 책으로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기술 문명의 시대, 우리 가까이에서는 혹은 우리의 아이들이 책보다는 스마트 기기를 더 친숙하게 여기고 더 가까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성장하는 책의 사람이 되도록 북돋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즐겨 읽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바심 내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추억을 쌓아나가고 어떤 행복한 경험들을 우리가 제공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책의 사람, 책을 좋아하는 사람, 즐겨 읽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